지금 국민의힘 당내는 징계 싸움으로 치닫는 이 상황에서 장도혁 지도부가 지방선거 앞두고 중도로 나가겠다면서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략적 절연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이후 반발이 나오면서 그럼 뭐냐 또 강성보수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장도혁 대표가 공교롭게도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명절이 코앞인데 이렇게 뵙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 뵙기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어게임 버리면 지방선거 지십니다. 문어게임 버리면 지방선거 패배하십니다. 장동혁 화이팅! 글쎄요, 뭐 저것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네. 저 말은 꽤 부적절해 보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 앞에 야당 팀장 성시원 차장 나와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하면은 사실 선거철 혹은 보수 정치인에게 빼놓을 수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자주 찾는다고 보세요? 대구 서문시장을요? 아무래도 확실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보수 텃밭인 TK의 중심이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재확인하면서 내가 보수 주자다 이렇게 내세울 때 적확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꼭 찾는 곳이 된 거고요. 예. 또 사람들도 많고 상인들 반응도 활기차고요. 무엇보다 시장 음식 같은 것들 먹는 모습 보여주면서 민생을 챙기는 역동적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꽉 찬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작년 봄쯤에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문수 당시 후보 지원 유세 때인가 보죠? 네. 예. 아무래도 이른바 그림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정치인들이 환영받는 인기 있는 모습, 저런 그림들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예. 상인들이 저렇게 다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격하게 환영을 해주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실제로 기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사실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가면 그 정치인들도 뭔가 기를 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찾는 건 꼭 상징성 때문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서문시장이야 장도혁 대표가 처음 찾았다고 하더라도 장도혁 대표가 지금 한 당대표 된 지 제 기억으로는 한 반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 대구도 벌써 장도혁 대표 3번 찾았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대표 된 후 말씀하신 것처럼 3번째인데요. 장 대표도 찬찬히 돌아보면 나름 위기이거나 뭔가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거나 예. 돌파구가 필요할 때마다 대구를 갔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해 9월이었는데요. 이때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내란전단 재판부 몰아붙일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첫 장소로 꼽은 게 대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성지 대구에서 확실하게 지지층을 결집한 뒤에 대전 그리고 서울로 끝내는 순서를 택한 거죠. 네. 그다음은 지난해 11월 말이었는데요. 예. 이때도 찬찬히 돌아보면 12.3 개엄 1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격하게 요구받을 때였어요. 일부 당 중진들도 사과해야 된다, 기억이 나요. 계엄 예. 사과해야 된다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사과는 아니었고 책임 통감한다 이렇게 계엄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를 냈는데 바로 그 장소가 대구였습니다. 예. 당시 장 대표도 계엄 입장을 내려면 대구가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도혁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찾아서 뭐 큰 힘을 받는다, 뭐 기를 받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대구 그 서문시장 혹은 주변 현장 목소리를 저희 허준원 기자가 직접 취재했거든요. 그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 대표가 정말 단식도 정말 단식다운 단식을 했고 정말 국민의당의 사람들이 장동혁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지 단합이 돼야지 일으킬 수 있는데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저들 똘똘 뭉쳐도 지금 모자란데 저끼리 저래 아기다툼하고 싸우니까 주민들이 아예 선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옛날에 오면은 막 박수치고 뭐 그랬잖아 이름 부르고 이제는 그냥 뭐 긴가민가 왔는가 보다 하고 말아요. 제가 그 안에서는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냥 분위기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권력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젊은 층에 봤을 때는 보수의 힘도 이제 대구에서는 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쫙 봤는데 80대 남성 한 분, 70대 여성 한 분, 40대 여성 한 분. 뭐 저 세 분이 대구 민심을 100%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보수층 혹은 뭐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네, 대구 지역 의원들도 실제로 하는 말이고요. 요즘 예. 대구 민심이 녹록지 않다고 하죠. 장 대표도 오늘 시장 찾았는데 실제로 한산한 느낌이 조금은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자는 이른바 윤어게인 시민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윤석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당이 처한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만 보여줬다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인파도 뭐 예전만 못하고 그 장도혁 대표든 어떤 보수 인사든지 그리고 네. 여러 뭐 윤 전 대통령처럼 하면 진다라는 뭐 얘기까지 있고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서문시장 갔지만 장도혁 대표가 네. 장도혁 대표가 제명한 한동훈 전 대표도 대구 무소속 보궐선거 출마설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출마설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제명 직후에 그러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죠. 당선되고 가야 한다. 또 누가 보수준자인지 확실하게 가리자는 의미에서 대구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는데 예. 일단 요즘은 기류가 좀 바뀐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아, 일단 그래요?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사실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어느 지역에 나올지는 누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한 전 대표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